저희들이 구독자 숫자가 10,000명을 넘었습니다. 빵빵.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요 조만간에 이제 15,000명, 20,000명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요 유튜브 실시간 생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차 알려주세요. 네. 4월 10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세가나라든다 스튜디오에서 이상희 TV 10,000명 구독자 돌파 이벤트를 할 건데요. 사실은 5,000명 구독자 돌파 이벤트였는데 그 준비하는 사이에 또 5,000명이 더 늘어서 10,000명 이벤트를 만들었는데요. 아마 4월 10일 정도 되면 더 많이 20,000명이 되지 않을까. 네. 20,000명. 그렇게 꼭 해주세요.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20,000명 돌파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기념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마차 언제라고요? 정확하게 언제? 네. 4월 10일 수요일 오후 2시에 만나요. 4월 10일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만납시다. 2시부터 4시까지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는데요. 재미난 방송으로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만납시다. 막 웃어야지. 안녕하세요. 이상희 TV입니다. 제가 고정으로 참여하는 코너 뭔지 아시죠? 버터와 마차에 알려주세요. 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또 자축을 해야 됩니다. 조회수가 무려 50만 건이 넘은 콘텐츠가 나왔습니다.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박수! 감사합니다. 박수! 자,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대표님께서 책을 여러 권 파셨지만 그거 효과 이상으로 다 뽑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여기서 우리 대표님의 속감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복지효과로 가는 길에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십시오. 저희는 여전히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언제까지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이상희 TV 구독하기 소문 많이 내주시고요. 함께 가주십시오. 복지국가의 거길 국민이 행복한 나라입니다. 네, 말씀을 저렇게 점잖게 하시지만 지금 얼굴에 굉장히 해맑게 지금 바뀌어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주시고요. 자, 저희들이 지난 방송에서 기초연금 이슈를 3차례 걸쳐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게 바로 대박이 난 저희 콘텐츠죠. 기초연금은 정부의 재원으로 노인에게 지급하는 사회수당이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노인수당인 기초연금과 비슷한 방식으로 함께 실시되는 사회수당 제도가 또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연금입니다. 이 장애인연금 누가 얼마를 받게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슈를 상세하고 또 알기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제목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 원 누가 받나요? 입니다. 먼저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이 뭔지는 대략은 다 알 것 같아요. 장애인한테 주는 거겠지. 근데 그 이상 들어가면 대부분 다 모릅니다. 혹시 마차님 아세요? 아니요. 저 오늘 처음 있는지 알았어요. 아, 장애인연금 자체도 몰랐어요? 네. 전 장애인연금이 존재한다는 건 알았는데 그 이상은 모른다는 거죠. 존재한다는 것밖에 모르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또 이 전문가 시작하기 전에 네, 본인 소개를 살짝 하시고 장애인연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가를 여는 체개발아 제주대 의대 이상희 교수입니다. 장애인연금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많이 낮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우리 온 국민들께서 장애인연금 이슈를 충분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기를 저는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2010년 장애인연금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그해 7월부터 실시된 제도입니다. 이 법률의 제1조 목적을 보면요. 장애인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정진 및 사회 통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장애인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증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이분들의 복지를 정진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보다 통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원대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좀 많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뭐 거창하게 썼는데 살기 어려운 장애인한테 도와준다. 뭐 이런 거겠죠? 네. 네, 그 방금 중증 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중증 장애인은 어떤 분들일까요? 자, 마차 중증 장애인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림이 있죠. 어떤 그림이 주로 떠오릅니까? 병원에 누워 있는 모습? 병원에 누워 계신 장애인들 있죠. 네. 휠체어도 생각납니다. 그렇죠. 휠체어. 버터 별풍선 날아갑니다. 네. 그렇죠.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중증 장애인입니다.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은 주로 환자들이고요. 네. 환자는 누구나 될 수가 있는데 네. 그 치료하고 난 다음에 후유증이 계속 남아 있으면 그게 이제 장애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마차님 건데요. 기준으로 하면 장애인 되기가 쉽죠. 병원에 네. 누우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태어난 이후에도 네. 구조적으로 이 장애가 남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증 장애인은 예를 들어서 계속 태어나고도 누워 있다라든지 아니면 그 휠체어에 의존한다라든지 이럴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정확하게 제가 중증 장애인의 정의를 살펴볼게요. 장애인연금법 제2조에 중증 장애인의 정의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에서 그러니까 등록 장애인이라 해야 되거든요. 장애인은 등록 안 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등록 장애인 중에서 근로 능력이 상실되거나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감소된 사람. 그러니까 근로 능력이 상실됐거나 현저하게 감소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누거든요. 1급 및 2급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1급과 2급 장애 등급을 가진 분, 이분이 중증 장애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3급, 상급 장애 등급을 받은 분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자, 상급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중증 장애인이 아니에요. 보통 휠체어를 탈 정도면 그 2급 아니면 3급이거든요, 보통은. 근데 상급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중증이라고 보질 않고 장애 등급 2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상급이면 예를 들어서 장애 등급이 신체 장애이면서도 또 무슨 암에 걸렸다. 신체 장애인이면서도 또 무슨 콩팥이 망가졌다. 이러면 2중, 3중 장애인이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장애 등급이요. 지체 장애 3등급에 뭐 무슨 또 다른 장애 4등급 혹은 뭐 2등급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중복 장애 중에서 하나가 3등급이면 이 중복 장애인은 중증으로 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장애 등급이 뭐 몇 등급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지 알 수 있나요? 1등급, 2등급, 3등급, 네. 4등급, 5등급, 6등급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6등급까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 등급을 폐지하자 이런 운동을 장애계에서 열심히 벌이고 있는데 그렇죠. 이 이슈는 언제 또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이게 핵심 내용이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장애인 연금을 받는 분들이 중증 장애인 아닙니까? 그러면 법에 따르면 중증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1급 장애인, 2급 장애인, 그리고 3급 장애인 중에서 등급이 2개 이상인 중복 장애인.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그 아동 수당도 있고 노인 수당도 있고 청년 수당도 있고 그랬는데 사실 장애인 수당이 있는 건 정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장애인 연금은 누가 받는 건지 그 장애인 중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규정 안에서도 정확히 우리 실생활에서 누가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장애인이 받겠죠. 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등급, 2등급, 그리고 3등급 중에서 중복된 분들, 네. 이분들이 이제 받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다 받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18세 이상인 중증 장애인들이 받습니다. 그죠? 18세 이상, 나이 제한이 있죠? 18세 이상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게,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선정기준액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받습니다.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받는데요. 이 선정기준액이라고 하는 것은, 중증 장애인의 소득과 재산, 생활 수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소득 인정액이 이만큼이다라고 이렇게 정해놔요. 네. 그러면 그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정 기준액을 정부가 정합니다. 이게 매년 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선정 기준액은 어떻게 정하는 건가 하면 그 중증 장애인들 중에서 100분의 70이 되도록 정합니다. 그러니까 소득 하위 70%에게 드리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기초연금이랑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드렸죠. 네. 네. 그러면 장애인연금은 중증 장애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건 왠지 100% 다 줄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일반인이 아니라 중증 장애인의 소득 중에서 170%. 그렇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중증 장애인이라도 100분의 70 이상의 소득인 사람 안 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상위 30%는 못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매해 선정 기준액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얼마 받는 것일까요? 네, 그러니까 소득 하위 70%를 딱 정하는 네.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선정 기준액이라고 정하는 건데요. 네. 이 선정 기준액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 인정액을 따져가지고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인정액을 가지고 소득 인정액이 얼마이면 이것은 선정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선정 기준액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정 기준액이라고 하는 이 액의 금액은 소득 인정액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득 인정액 하면 생각나시죠? 이 소득 인정액은 두 개를 합한 겁니다. 뭐와 뭐를 합한 겁니까? 소득 평가액과 다달에 들어오는 소득 있죠. 이 소득 평가액과 그리고 재산의 소득 환산액 이 두 개를 합친 것을 우리가 소득 인정액이라고 그런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난번에 여러 번 공부했지 않습니까? 네. 이 소득 인정액이 그러면 얼마일 때 선정이 되는 거냐? 그럼 선정 기준액이 되는 거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올해 2019년 장애인연금을 받게 되는 월 기준 금액, 그러니까 장애인연금을 받게 되는 선정 기준액은요. 올해 2019년은 자, 배우자가 없는 중증 장애인 가구 있죠. 배우자가 없으면 혼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배우자가 없는 중증 장애인 가구의 경우에는 월 소득 인정액이 122만 원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122만 원, 소득 인정액이 122만 원 이상이면 받아요, 못 받아요? 이상이면 못 받죠. 못 받죠. 그러니까 월 소득 인정액이 122만 원 이하다. 그러면 장애인연금을 받아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요. 그러면 혼자 사는 장애인 같은 경우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요? 자, 그럼 배우자가 있는 중증 장애인 있죠. 네. 이런 가구의 경우에는 월 소득 인정액이 195만 2천 원 이하면 받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가 있으면 네. 생활비가 많이 들 거 아닙니까? 네. 이죠. 그리고 또 소득도 또 더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뭐라도 배우자가 있으면 네. 소득도 더 있겠죠. 그러니까 살림의 규모가 더 크죠. 배우자가 있다라고 하는 살림의 규모가 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95만 2천 원 이것이 이제 그 선정 기준액이 되는 겁니다. 195만 2천 원입니다. 195만 2천 원. 마차 얼마라고요? 195만 2천 원인데 여기에서 이것보다 이제 소득이 적으면은 기초급여액 30만 원씩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기초급여액을 받는 거, 기초급여액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거 30만 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거는 좀 더 따져봐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장애인연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을 저희들이 말씀드린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장애인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나 그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같은 특수직역 연금을 받고 있다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건 지난 방송에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혹시 장애인연금은 어떤지요? 그렇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이 받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그리고 사학연금 같은 그 특수직역연금을 받고 있으면 이거는 기초연금 못 받는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나 그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혹은 아니면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 이것을 받고 계시거나 혹은 퇴직연금 일시금이나 이 연금의 장애연금, 이 연금의 유족연금 혹은 유족연금 일시금 등을 받았다면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장애인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장애인연금도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 좀 알려주세요. 우리 마차께서 중증 장애인들이 받는 장애인연금의 종류와 내용을 알려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장애인연금에는 크게 급여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초급여고 또 하나는 부가급여인데요. 흔히 우리가 장애인연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초연금에 대응해서 기초연금이 노인수당 아니겠습니까? 사회수당으로서 노인수당이고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수당인데요. 그렇게 대비해서 받는 이 장애인연금 하면 일반적으로는 기초급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이나 또는 근로능력의 현장 감소로 인해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지급하는 급여가 바로 기초급여죠. 그러니까 중증장애인들은 근로능력이 상실됐거나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지급을 하는 게 기초급여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부가급여가 있습니다. 부가급여. 부가급여는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나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장애가 있다는 것 때문에 추가로 돈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뭐 별로 없는 분들이 A, B, C, D 이렇게 만약에 네 분이 계시다고 쳐요. 그런데 A, B, C는 장애는 없어요. 그럼 장애로 인해서 추가로 드는 비용 같은 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D는요,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있으면 뭐라 그래도 추가로 돈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보전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초급여 이외에 부가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 급여를 합쳐서 우리가 장애인연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각각 얼마씩 받을 수 있는지 그 금액이 궁금합니다. 네. 먼저 기초급여부터 제가 금액을 말씀을 드릴게요.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기초급여 금액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초연금법에서 정한 기준연금액을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은 기초연금에서 정한 기준연금액입니다. 기초연금에서 정한 기준연금액. 기초연금에서 지금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작년 9월부터 얼마씩 드리고 있죠? 25만 원이요. 그렇습니다. 25만 원씩 드리고 있죠. 네. 이게 바로 기초연금법에서 정한 기준연금액이잖아요. 이것을 그대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으로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25만 원 받고 계시죠? 네. 그러면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중증 장애인들 있죠? 네. 이분들에게도 역시 똑같은 금액 25만 원을 드린다 이 말입니다. 이건 충분히 이해가 가셨죠? 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이제 첨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2019년 4월부터 달라지는 게 있죠. 저희들 기초연금 공부했을 때 기초연금액이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소득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소득 하위 20%에 속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돈을 더 얹어드렸죠. 네. 얼마 드렸습니까? 30만 원. 30만 원 드렸죠. 네. 자, 그럼 이 규정이 똑같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금액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증 장애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가 25만 원 받는데 네. 이분들 중에 누구에게 그러면 30만 원을 드릴 거냐? 이게 오늘 저희 주제에 이 방송 주제 관건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그러면 이제 골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이걸 이제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선정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선정하는 게 이제 오늘의 포인트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가 바로 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만 원 받으시는 분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자, 제가 왜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려면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소득 인정액이죠. 그러니까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 이런 중증 장애인들이죠. 이분들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이면서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분들입니다. 또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분들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일 때 의료급여를 수급합니다. 그러니까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 40% 이하인 사람, 이 조건에 놓여 있는 중증 장애인들은 올해 2019년이죠. 4월부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4월 20일부터입니다. 4월 20일부터 월 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속하지 않은 다른 분들 있죠. 네. 다른 분들은 그러니까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분들 중에서 여기에 속하지 않은 분들 빼고 난 다른 분들은 예를 들면 뭐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차상위 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자가 아닌 가난한 분들이거든요. 네. 이분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다른 분들은 기존의 방식대로 25만 원에 해당되는 돈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 기초급여는 기초연금법에서 정한 기준연금액하고 이게 맥락이 같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였고요. 자, 이번에 이제 부가급여액을 알아보는 겁니다. 이 부가급여액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의 보전을 위한 급여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장애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이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정부가 지급하는 건데요. 65세 미만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에는 한 달에 부가급여액이 8만 원입니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7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7만 원. 그러니까 부가급여 금액이 7만 원입니다. 그리고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나머지 중증 장애인 분들에게는 한 달에 2만 원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만 원, 7만 원, 2만 원 이렇게 드리도록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중증 장애인이라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하고 부가급여를 모두 다 받는다는 이야기 맞나요? 그렇습니다. 중증 장애인이라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둘 다를 받습니다.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알아봤죠. 이것은 기초연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받는 기초연금과 그 맥락과 논리가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 이제 부가급여라고 하는 것을 중증 장애인들은 추가적으로 받는데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8만 원, 차상위 계층은 7만 원, 그리고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나머지 중증 장애인 분들은 2만 원을 받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겠습니까? 네. 2019년 4월 20일부터 그러면 장애인연금에서 이 수령 금액이 가장 많은 경우는 얼마이겠습니까? 마침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많은 경우. 30만 원에 8만 원을 더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분들이 누군가 하면 30만 원에 8만 원을 더 받는 분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수급하시는 네. 수급자들이죠. 가장 가난한 중증 장애인들입니다. 이분들은 기초급여 30만 원이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부가급여 8만 원을 더하면 38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속하지 않는 소득 하위 70%의 그런 장애인들, 이분들 얼마나 받겠습니까? 자, 소득 하위 70% 중증 장애인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 계층도 아니에요. 차상위 계층은 누군가 하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소득인 분들. 네. 그러면 이분이 차상위인데, 자, 이분들도 아니에요. 그냥 중증 장애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속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면 일반적인 기초급여액인 한 그렇죠. 25만 원에 25만 원에다가 부가급여 2만 원을 2만 원만 더 하는 겁니다. 그러면 총 한 달에 27만 원 정도 받으시는 네, 맞습니다. 27만 원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하면 27만 3,750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27만 원 정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중증 장애인들이 받게 되는 중증 장애인들이 받는 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치면 대충 얼마에서 얼마까지에 걸쳐 있습니까? 27만 원에서 38만 원에 걸쳐 있는 거죠. 네. 이해가 가시죠? 네. 자, 제가 또 그러면 퀴즈를, 자, 우리 마차가 그동안에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버터가 이거 정확하게 이해했는 제가 퀴즈를 하나 내봅니다. 자, 이분이요, 중증 장애인인데 차상위 계층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넘고 50%는 되질 않아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 50% 이하에 속하는 이분이 바로 차상위 계층이죠. 네.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분이 있습니다. 못 올 것 같아요, 저는. 자, 이 차상위 계층에 네. 속하시는 분의 네. 장애인 연금액은 얼마일까요? 일단 기본 25만 원이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차상위 계층이면은 부가급여 얼마 받습니까? 부가급여 8만 원은 다 못 받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부가급여 8만 원 다 받으려면 기초생활 수급자라 해야 되거든요. 예,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차상위 계층 얼마? 여기까지는 답변할 수 있겠는데 25만 원 플러스 8이 아니라 좀 덜 받을 것 같은데. 7만 원입니다. 7만 원. 큰 차이는 없네요. 자, 만 원 차이 나네요.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65세 미만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는 8만 원을 받습니다.
8만 원. 근데 수급자가 아니에요. 차상위 계층이에요. 그럼 7만 원 받습니다. 그리고 소득 하위 그냥 70%에 속해요. 그러니까 차상위도 아니고 수급자도 아닌 소득 하위 70%에 속해요. 그런 중증 장애인 분이에요. 그럼 2만 원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8만 원, 7만 원, 2만 원 이게 부가 급여액입니다. 자, 이 정도 뭐 제가 설명해 드렸으면 충분히 이해를 하셨죠? 아무튼 25만 원 이상 받는다. 25만 원이 아니고 27만 원 이상 받는다. 아니, 그러니까 일단 장애인이면 부가급여 합쳐야 되니까. 네, 부가급여 합쳐서. 부가급 2만 원 합치면 25만 원 더하기 2만 원 하면 최소한 27만 원 이상은 받는다. 27부터 상승한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작년 9월과 올해 4월이 장애인 연금의 기초급여액이 오른 시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작년 9월에는 중증 장애인 소득 하위 70% 모두에게 기초급여의 지급 금액이 25만 원으로 올랐던 것이고 올해 4월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만 장애인 연금의 기초급여의 금액이 30만 원으로 올랐다는 겁니다. 잘 정리했나요? 네, 잘 정리하셨습니다. 마차 아주 훌륭합니다. 오늘은 마차가 아주 그 총명함을 발휘하고 있고 버터는 지금 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엉뚱한 소리 약간 했는데 버터가 원래 굉장히 영민한 사람인데 오늘 어제 잠을 못 자서 조금 졸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훌륭하고요. 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는 2019년 현재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하죠? 네. 네, 사실은 다시 퀴즈. 버터 만회할 기회입니다. 네. 저희들 지난 시간에 기초연금 공부했지 않습니까? 네. 기초연금 중에서,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은 65세 이상 어르신 네. 중에서 소득 하위 70%잖아요. 네. 자, 이분들 중에서, 당장 4월부터 30만 원 받는 분 있죠?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분이잖아요. 그게 답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가요? 자, 이분들이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분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분들. 45만 명? 아닙니다. 소득 하위 20%. 40만 명은 소득 하위 6%에 속하는 분들이 있고 그분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대상자들이었고 네. 그러니까 소득 하위 20%에 속해서 올해 4월부터 기초연금을 25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을 받게 되시는 분들의 숫자 어르신들 중에 150만 명입니다. 150만 명. 네. 자, 그러니까 어르신 중에서 잘 들었어요.부터 소득 하위 20% 속하시는 분의 숫자가 150만입니다. 소득 하위 6%에 속하는 분들의 숫자가 40만이에요. 네. 그래서 이 40만 명은 받았다가 도로 뺏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네. 자, 그러면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몇 명이냐?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36만 4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줬다 뺏는 기초연금 그 당사자들하고 숫자가 거의 비슷하죠? 네. 거의 40만 명이었으니까 네. 이렇게 대충 외워놓으면 됩니다. 대충 40만 그리고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한 40만 가까이 되는구나. 네. 정확하게는 36만 4천 명입니다. 자, 이 중에서 자, 장애인 연금이 올해 4월부터 30만 원을 받게 되는 분들 있죠. 장애인 연금을 30만 원 받는 분. 네. 이분은 그러면 몇 명이나 될까요? 아까 이분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라고 그랬죠. 네. 이분이 이제는 올해 4월부터 30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분은 그럼 몇 명이냐? 17만 5천 명입니다. 대략 절반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거의 절반 정도는 얼마를 받는다 이제? 30만 원을 받는다. 30만 원을 받는다. 최소한 2만 원. 그래서 더하기 최소한 2만 원인데 이분들은 이미 2만 원이 아니라 8만 원입니다. 왜? 수급자니까. 그렇군요. 수급자잖아요. 38만 원. 그럼 38만 원을 받게 되시는 겁니다. 네. 몇 명이라고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절반. 그러니까 17만 5천 명. 자, 이렇게 되면 중증 장애인들의 빈곤 문제가 좀 개선되면서 이분들의 생활 안정이 이루어지고 좀 복지가 정진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 30만 원으로 인상되지 않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 혜택을 못 보는 분들. 그러니까 여전히 25만 원을 받고 계시는 분들 있죠? 네.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 이상부터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분들, 이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2021년에 30만 원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아직 2년이 더 남았네요. 2021년에 30만 원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2년을 기다려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2년을 기다려주세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예, 오늘 숫자가 난무하면서 좀 정신이 없었긴 자, 그래서 했지만. 이 추세는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맥락을 같이 하는 거다. 그 기초연금을 잘 이해하시면 장애인연금의 맥락, 장애인연금의 맥락을 잘 이해를 하실 수 있다는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다고 그랬죠. 네.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기초연금법의 기초연금 이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거다.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 말씀을 드립니다. 뭐 대체적으로 기초연금하고 금액도 비슷합니다. 네. 자, 오늘 방송에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역 월 30만 원. 요걸 그 기초연금 노인 65세 주는 기초연금 30만 원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의 월 30만 원을 누가 받게 되는지 이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역시 유익한 것 같죠? 특히 장애인분들 말입니다. 이상희 TV 알려주세요 코너 앞으로도 계속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역동적 복지국가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상희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 복지국가 실현의 그날까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